자, 1시 1분입니다. 1시 1분 기준에 네이버. 대박입니다. 대박. 예? 2주 전, 3주 전 기준만 해도 우리가 17만원, 18만원, 19만원 들어올 때만 해도 20만원 진짜 넘을까. 그래서 머뭇거리시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넘기고 이제 20만원 공방 지속하고 있을 때에도 그냥 괜히 이걸 뭐 멋부리려고 삽니까? 수익을 내야지. 못 올라가는 거 사서 멈칫거리고 있고 수익이 안 나고 힘겨워지면은 결국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20만원 돌파 기준에서의 편입 부분은 기존에 지난주부터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이 내용들이 300만원 방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서도 우리 레드올림께서 추가 5% 들어갑니다 하신 게 방송 녹화 뜰 때 아마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보합 전후였는데 이 가격도 괜찮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19만 5천 원 이하 그리고 20만 원 이상 그렇게 기준을 잡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19만 원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문자를 발송드렸고 19만 4천 원 기준에 오늘 그죠? 19만 4천 원의 편입 그 다음에 삼성전기 부분은 11만 원 편입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갔고 그 문자대로 삼성전기는 11만 원이 이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11만 3천 원까지 다시 찍어있고 대형주에서 3%가 우습습니까? 단기 공략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개장 전부터 파세코도 있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파세코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삼성 전기가 11만원 미만에 편입을 해서 11만 3천 원이면 그 3%가 우습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19만 4천 원 기준에서의 편입 우리는 약속한 게 19만 5천 원이었으니까 그러나서 저점이 얼마예요? 19만 3,500원이란 말이에요. 편입이 됐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저점 대비 3.88%가 이게 우스운 게 아니죠. 단타 종목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들어갈 만한 종목이 사실상 그닥 없어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찌됐든 네이버는 편입의 기준입니다. 지금 네이버의 이러한 흐름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이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네이버 쪽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기술적으로도 놓고 볼 수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도 놓고 볼 수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한 부분으로도 놓고 볼 수 있어요. 지금 NC소프트나 이런 종목군들 설명드릴 때도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커리큘럼 올려드린 내용이 우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NC소프트 10만원대에서부터 몇 년 갖고 오면서 50만원, 70만원까지 올라왔다면은 그게 수익인 거지. 신라젠 단기간에 1년 만에 몇천원짜리가 또 2만원부터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던 종목이 단기간에 15만원 올라왔다? 결국 거기서 다 패가 망신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예전 차화정리일 때 자동차, 화학, 정유라든가 그럼 단순해요. 네이버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 네이버의 저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어가는 흐름 네이버의 실적이 고평가건 저평가건 비이성적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누가 끌어올려요? 개인이 아닌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죽어라고 땡겨줘서 땡큐하는 그런 시점에 주봉입니다. 그런 시점에 잘 편입해서 수익 잘 내고 있는데 그냥 3월 폭락장에 연동돼서 미끄러졌다. 수급은 크게 변화가 없다. 아이 땡큐하죠. 이러한 교육 부분을 그 전에 이미 다 해드렸잖아요. 지금 NC소프트는 원체 오래된 기준이라 2015년도까지 이 수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애매하고 보여드리기 쉬운 게 삼성 전기 같은 경우나 포스코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는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냐면 수급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 여기까지 들어왔던 물량 여기까지의 손바뀜과 차익 실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의 흐름 요 박스권의 흐름 이 고점을 어떻게 해야 넘길 수 있을까요? 저 고점을 넘기는 거는 단순해요.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렸어요? 아난티? 예? 경협주? 여러분이 샀다고 들어 올려주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사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누가 샀는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근데 이런 종목은 눈에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고점, 이 당시에 형성돼 있던 고점을 넘기는 기준은 누가 넘깁니까? 이 수급이 더 들어와야 넘긴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수급이 들어와서 넘겼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다시. 조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 가까이 들어온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온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극대형주에, 8%씩의 물량이 들어와서 들어올렸다? 근데 이 고점 13만원 대비 11만원까지 20%를 뺀다?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밀고 내려갔죠. 그렇게 해서 앞전 고점 그 기준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앞전 고점의 수급은 어디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잖아요, 여기까지. 예? 여기를 지금 뛰어넘기고 다시 물량이 터져나와서, 매물화가 된 기준이 아니라 매집이 눈에 보이죠. 그냥 아예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가가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추가적인 수급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해드리면 추가적인 수급이 여기서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예? 여기 기준에서는 이 기준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이 고점을 넘길 때에 수급이 들어와서 넘겼고 수급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들어왔는데 수급이 들어와서 넘겼고 정체 상태 주가만 밀렸다. 땡큐 할렐루야 하면서 잡는 거지. 그렇게 잡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수급 들어와서 쭉쭉쭉 땡겨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으로 땡겼지. 그냥 지 혼자 갔나? 그냥 막연히 김정은이가 살아 돌아왔어? 이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줘야지 가지. 예? 그럼 이런 종목은 우리가 콩고물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보다 월등히 자산이 큰 외국 기관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 이후에 이 수급이 더 들어오지 못하는 한 주가는 조정입니다. 결국은 더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매물로 터져 나오니까 주가가 폭락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 현재 기준에 뭐 삼성전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과거 기준에 삼성전기를 논한 거고, N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기준이 사실상 2015년도 당시 기준이 개인들의 물량이 무지하게 뺏겨진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뺏겨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2013년도 이 고점 있죠? 요때보다 물량이 허벌나게 상상을 초월하게 물량이 뺏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었죠. 예? 그럴 때 편입의 기준 길게 걸리더라도 결국은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앞전의 고점을 다시 그 수급을 넘기는 시점부터 보다 안정적인, 우리는 안타깝게도 50만원 넘겨서부터의 차익 실현 범위를 너무 좀 세게 잡아갔죠. 수급 정체 상태라서. 여기서는 크게 들여다보지는 않아요. 더 올라가려면 손바뀜의 흐름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눈에 보여지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네이버의 수급이, 예? 네이버의 수급이 이 앞전 수급을 지금 넘겼단 말이에요. 이 사상최대치 고점 수급을. 넘기고 나서 말도 안 되게 미끄러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넘기기 전부터, 주가가 넘기기 전부터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12월부터 계속 산 거지 뭘 어떻게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사재 끼는데 그냥 쭉쭉쭉 올라가야 될 시점에 시장 조정이었잖아요. 시장 조정. 시장 조정에 크게 연동됐나? 아니죠. 결국은 가장 빠르게 돌렸고 차익 실현 욕구라든가 얘를 팔아서 다른 종목 사고 싶은 욕구를 다 막아냈잖아요. 오늘도 악을 쓰고 막았잖아요. 제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차익 실현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제발 지켜나가십시오. 여기서 이제 신고가 랠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급 계속 들어와야죠. 그럼 오늘은 막말로 개인들이 때려 올려 사서 지금 올라갑니까? 프로그램 매수 40만 주 들어와 있고 삼성 특정 창구의 매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창구의 매도는 특히 지금처럼 공매도 없을 때 얘네는 나간 거야. 끝난 거야 이제. 그잖아요. 얘는 나갔잖아요. 끝났잖아요. 뭐 공매도를 해서 더 눌러놓는다 밑에서 사기 위해서 계속 누른다 그것도 아니고 얘는 나갔잖아요. CLSA는 왜 사고 파냐 단타냐. 아이 무슨 단타를 쳐 얘네가. 상품 하나 정리하고 신규 상품 편입하는 거죠. 손바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손바뀜 속에서 또 CLSA가 한 명만 씁니까? 그 흐름 속에서의 주가 흐름인데 이걸 못 사요? 못 사지. 밖에 계신 분들은 왜? 300만 원 결제를 안 했거든.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
동영상 듣는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께 300만 원 결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교육받고 수익 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들 정회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만 정회원님들도 똑같아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중에 교육 시장 상황 좋을 때나 제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서 해주는 거지 어렵잖아요 하기가. 예?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VIP 회원님들도 혜택을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네이버의 기준 이런 기준을. 또 오늘 단기 공략주 어때요? 장중에 일정 범위에 어찌 보면 횡설수설도 했죠. 왜? 장중에 교육을 어떻게 다 해드려. 장중에 우리 주력주 봐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들여다보고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어찌됐건 지금 등락률 단기 공략주 우리가 뽑아놓은 종목에서 등락률 봐보세요. 파미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었죠. 오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파세코죠. 파세코 개장 초에 들어가서 수익 그리고 나서 재공략에서 또 수익 그리고 13,200원까지 대밀려서 전량차익 실현 기준이 설정됐고 그러고 나서 그 범위에서 13,000원 초반에서부터 13,500원까지 범위에서 편입 기준의 설정 그러고 나서 파세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3% 폭등 땡큐 감사합니다. 왜 이런 수익을 못 가져가요? 그러면 파세코만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셀리버리 어떻게 돼 있어요? 셀리버리 애매모호한 상황의 기준이 돼버리기도 했었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테오전을 놓쳤다면 예? 알테오전 처음에 들여다봤을 때가 11만 원 밑에였단 말이에요. 원래로 따지면 10만 원 5천 원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그때는 들여다보기만 하고 강한 말씀을 안 드렸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알테오전에 11만 원 기준에서 안타깝네요.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알테오전부터 볼까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 이상 따라붙는 건 무리수가 있다. 근데 15%까지 움직여버려. 이거 안타깝네요. 근데 개별 매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눌려버렸어.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올려.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육받으시면은 될 수 있는 그 공략이란 말이에요. 예? 셀리버리죠?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개장초부터 들여다봤고 거래량이 좀 밋밋했는데 150만 주만 공격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500만 주가 아닌 150만 주만. 그렇게 해서 파미셀이 MMO해지고 뭐 알테오젠이 MMO하다면 시가총액 1조까지는 안 되지만 7,200억짜리 요 셀리버리의 기준 그리고 조금 전에 녹화해드릴 때 자 그러면 88,000원대 다시 넘기게 되면 그때 거래가 수반되면 당연히 신규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했죠. 근데 주력주가 아닌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서도. 그럼 오늘 개장초에 파세코 들어가서 지금까지. 근데 파세코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히트친 종목입니까? 아니죠. 왜? 1,0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이 없이 최근 1년 동안 1년 만에 터진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그럼 그거를 미리 잡아내서 1년 만에 거래 대금 1,000억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고 하네 윤정두가. 그래서 변동폭이 나오네. 오늘 개장초부터 나오네. 빵.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높게 출발했냐. 8%면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거기에 저가가 4%라면은 돌릴 때 6에서 8% 사이. 그러니까 최소 범위는 12,400원에서 12,600원까지 편입 기준이 되죠. 그리고 중간에 고점 대비 밀려 내려왔으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세 번째 재편입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 이런 종목을 뭐 1%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교육받고 스스로 매매하고 분봉 보시면서 차익 실현 구간 설정해 놓고 대처하고 이거를 왜 못 들어가? 왜? 개별적인 매매를. 셀리버리 말씀드렸고 알테오전 말씀드렸고 오늘 세 종목 성공 거기에 더 따뜻한 성공은 이런 종목이죠. 아난티 같은 종목.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김정은이가 사러 들어왔어? 근데 뭐 2주 동안 10,000원에서 물량을 받아간 쪽이 내가 볼 땐 다 개미인데 그럼 누가 들어올려줘? 여러분들 수익 내라고 누가 막 사갖고 13,000원 만들어줍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개장초에 음봉 떨어지면 그건 안 된다 그랬죠.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개장초에는 실렸다가 둔화되니까 주가가 밀리니까 거래량이 둔화돼 버리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단기 공략주 성공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파제코 세 번째 공략, 알테오젠 아쉽지만, 그리고 유비케어 아까 장중에 이제 뭐 방안에서 개별적으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박인 거죠 사실상. 거래량이 좀 아쉬워서 그렇다면은 돌려질 때 수수료만 빼고 나오십시오의 기준인데 다시 고점 넘기면서 고점 넘기면서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럼 땡큐지. 신일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1,000억을 넘기는 흐름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절반 라인 또 어떻게 돼 있어요? 3분의 1 꼬리 부분 돌리면 편입 기준 가능하다. 그게 절반 라인이면 얼마예요? 2,125원 지지.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2,160원, 70원 그 기준. 그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제일 값진 거는 뭐예요? 네이버죠. 네? 네이버. 근데 여러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잖아요. 고수익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단타 치다가 손절하는 거는 해도 이런 네이버 같은 종목은 등을 떠밀고 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사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왜? 300만 원씩 한번 결제해보세요. 말 안 듣나. 삼성전자를 사라고 사지. 네이버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때 네이버 시가총액 4위예요. 근데 정상적인 종목 기준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3위인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또 매매를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 어찌됐건 상당히 네이버도 긍정적이다. 결론적으로 내일 교육을 합니다. 내일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월 6일이나 5월 7일 정도에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받고 스스로들 매매를 하셔서 알테오젠 같은 종목 잡아내시고 파세코 같은 종목 설정해드리면 그거 잡아내시고 또 문자 2주 동안 문자 받으셔서 또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력이라 문자까지는 안 보내드렸어요. 단기 교육 받으신 분들께는. 근데 중간중간에 장 좋고 그러면은 싹 몰래 오픈해서 드리잖아. 거기다 동영상 그냥 막 오픈해 드리나? 아니잖아요. 동영상 기준에서도 상황 봐서 여러분들께 문자 받으신 분들만 별도로 동영상 올려드리고 교육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셔야죠. 자, 어찌됐건 뭐 시장 상황은 낙폭 상당폭 줄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에 이제 VVIP 회원님들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단기 공략주를 떠나서 네이버 이외에 IT에서는 여전히 눌려있지 않느냐, 뭐 나머지 주력주도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시장 대비해서 계좌 전체적인 수익률은 나쁘지 않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시고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걸 정리해서 딴 거 산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이버 오늘 기준에 뭐 21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죠. 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교육 신청들 다 하시고요. 정회원님들도 교육 신청 다 하시기 바랍니다.